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이등병 시절 65번째 이야기. 경참대 경계 파견. 13. 하사와 병들의 갈등. 2. 아무튼 근무는 시작되었고 나는 정상병과 정문 근무조였습니다. 근무 시간 내내 정상병은 씩씩거렸고 분대장들에게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릴지 혼자 분개하고 욕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런 글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날 것만 같아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서 근무 교대 시간이 거의 되었을 때 정상병은 산악 2초소 쪽으로 근무자들의 근무 상태를 살핀다고 가고 정문 초소에 나 혼자 있는데 누군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흐릿한 으스름 달빛 어둠 속에 다가오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근무 교대자라면 6명이 와야 하고 순찰자라면 작업모를 쓰고 올 텐데 그 사람은 분명 철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화를 했습니다. 손들어 뒤로 돌아. 그러나 그 사람은 수화도 받지 않고 그냥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총의 놀이쇠를 후퇴 전진시키면서 장탄하는 소리를 내며 다시 수화를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그러자 앞에서 다가오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가 손들어야? 그 목소리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문경이 고향인 서아무개 상병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손재주 좋은 그 서상병입니다. 나는 안심하고 소총을 거두며 물었습니다. 아니, 서상병님, 왜 수화는 안 받고 옵니까? 그러자 울음 섞인 서상병의 대답. 수하고 뭐고? 나 죽다 살아나왔어. 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다가오는 서상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울먹이며 쓰러질 듯 다가온 서상병을 본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으스름 달빛에 비친 서상병의 모습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흡사 흡혈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얼굴과 옷과 손에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까 정상병의 이야기도 있었기에 겁도 나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상병이 울먹이며 들려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와 근무 교대를 하고 들어간 전번 근무자들은 정상병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함께 분개했지만 그래도 표시내지 않고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새벽 3시 30분 불침번을 서고 있던 우리 총일분대장인 박하사가 근무 교대자들을 깨우는데 정상병의 동기인 이아무개 상병이 아까의 그 불쾌한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박하사가 다짜고짜로 달려들어 이 상병의 뺨을 몇 대 쳤습니다. 싸움이 나자 근무교대를 위해 먼저 일어났던 서상병과 장병장이 쫓아가서 말리는데 이때 포분대장 강하사가 소총을 들고 와서 개머리판으로 서상병을 마구 후려쳤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서상병은 등과 팔과 얼굴 등에 상처가 생기고 코피가 터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함을 느끼면서 정상병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정상병은 서상병의 모습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는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화를 내며 쏜살같이 네모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태는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서상병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절대 네모반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정상병이 네모반으로 간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근무교대를 해야 하는데 5시가 넘어가도 교대자도 오지 않고 다른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뿌옇게 밝아올 때쯤 교대자들이 왔습니다. 시간은 5시 반을 넘겨 고스란히 4시간 가까이 근무를 한 셈이었습니다. 네모반에 돌아와 보니 모든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내무반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우리 선임하사 대신 나와 있던 이 소대장이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꾸중을 하고 있더군요. 소대장 침실은 내무반 한편의 작은 방으로 되어 있어 늦게서야 사태를 알게 된 것입니다. ROTC 출신으로 전역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소대장으로서는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로써도 아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정상병은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고 얼굴은 부어 있었으며 이상병은 아예 모포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서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정상병이 내무반으로 돌아온 뒤에 상황은 이랬습니다. 정상병이 내무반으로 돌아와 보니 분대장들이 내무반에 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더랍니다. 정상병이 들어가서 침상에 걸터앉으면서 한숨을 푹 쉬자 분대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왜 안 입고 오냐? 이 말을 시작으로 말 몇 마디가 오고 가며 투덕투덕 주먹질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와중에 정상병은 포분대장에게 맞아서 눈 부위가 멍이 들고 얼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포분대장 역시 옷이 찢어지고 입술이 터졌으며 이상병은 귀를 맞아 귀가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총일분 대장 박하사 역시 이빨이 흔들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아무래도 계급이 의식되어서 같이 맞주먹질은 못했다고 훗날 정상병이 말했습니다. 자칫 하극상 사건이 되어 영창에 갈 수도 있어서 정말 많이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왜 강하사와 박하사가 상병급들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짐작하건대 그들은 자신들이 전역한 뒤에 새롭게 분대장으로 들어와 분대를 지휘 통솔할 후배 분대장들을 위해 미리 상병급들을 잡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뿐입니다. 또한 이때를 거사일로 잡은 것은 내무반장인 문하사를 선배로 깍듯이 대하는 강하사가 내무반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그가 휴가를 가서 없고 또 파견 생활을 마무리하고 복귀하기 전인 이 시기를 택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 일은 이소대장의 개입과 당사자들의 자제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사건화되는 데는 모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4월 30일 휴가를 떠나는 정상병은 이틀 동안 계란을 가지고 얼굴을 마사지했지만 결국 눈에 안대를 하고 떠나야만 했고 이상병은 귀에 고막이 터졌네 아니네 논란 속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남은 상처는 그 뒤로도 계속되어 분대장 3명이 모두 전역하기까지 서먹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후 그런 사건이 다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